매일 밤 아무렇지 않게 취하는 그 잠자는 자세가 당신의 뇌를 조금씩 병들게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30년 넘게 중증 외상센터와 대학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뇌를 지켜온 신경과 전문의 김민수 원장입니다. 응급실에서 생사의 경계에 놓인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은 뇌는 단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되는 잘못된 수면 자세로 인해 뇌 속에 독성 찌꺼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뇌세포는 조금씩 조용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6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잠자는 동안 스스로의 뇌를 서서히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원에서는 이런 사소한 습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단언합니다. 단지 잠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뇌의 청소 효율이 무려 25% 이상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맑은 정신과 소중한 기억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직접 확인한 뇌 속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황금 수면 자세와 뇌 청소 효율을 극대화하는 3가지 과학적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뇌가 젊어지고 맑아지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세월의 흐름 때문이 아닙니다. 뇌는 늙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같이 쌓이는 독성 찌꺼기를 제때 청소하지 못해 스스로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물질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걷고, 감정을 느끼고, 심지어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끊임없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달릴 때 매연이 생기듯 뇌도 활동의 부산물로 단백질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찌꺼기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거나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끈적거리는 성질을 지녀 뇌 속에서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뭉쳐 만들어지는 단단한 덩어리를 플라크이라고 부릅니다. 플라크는 신경세포 사이의 통로를 막아버려 뇌의 전기 신호 전달이 차단됩니다. 마치 전화선이 끊긴 것처럼 정보가 더 이상 오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집중력 감소가 나타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뇌는 이 찌꺼기를 침입자로 오해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한 신경세포까지 공격당하며 죽게 됩니다. 이 파괴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캠퍼스부터 시작되어 점차 뇌 전체로 확산됩니다. 무려 10년, 20년 동안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뇌의 노화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청소가 멈춘 뇌 때문입니다. 낮 동안 쌓인 이 찌꺼기를 얼마나 잘 씻어내느냐가 젊은 뇌와 늙은 뇌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정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다음에서 이야기할 글림파틱 시스템, 즉 뇌의 청소 시스템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마치 정교한 도시처럼 작동합니다.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저장하고 감정을 만들고 몸 전체를 조절하죠. 그런데 이 도시가 매일 쌓이는 쓰레기를 치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도로가 막히고 교통이 마비되며 시스템이 붕괴하게 됩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놀라운 시스템이 바로 글림파틱 시스템, 즉 뇌의 청소 시스템입니다. 글림프계는 뇌 속을 순환하는 뇌척수액, 세리브로스파이널 플루이드를 이용해 독성 물질을 씻어내는 정화장치입니다. 낮 동안 깨어있을 때는 뇌가 바쁘게 활동하므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은 잠, 즉 숙면 단계에 들어가면 신경세포 사이의 간격이 최대 60%까지 넓어집니다. 그 틈으로 맑은 뇌척수액이 강력하게 흐르며
낮 동안 쌓였던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찌꺼기를 한 번에 씻어내는 것입니다. 미국 로체스터 의대 연구팀은 이 과정을 밤마다 작동하는 뇌의 청소팀이라 불렀습니다. 낮에는 도로가 혼잡하지만 밤에는 도로가 텅 비어 청소차가 자유롭게 달릴 수 있듯 숙면 중에 뇌는 청소 효율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시간은 오직 깊은 수면 상태뿐입니다. 얕은 잠이나 수면이 반복적으로 끊기는 경우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독성 단백질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찌꺼기는 시간이 지나며 신경세포를 압박하고 혈류를 방해하며 결국 인지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글림프계가 활발히 작동하면 뇌의 노폐물이 빠르게 제거되어 다음날 맑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뇌 건강은 글림프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동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수면의 자세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잠을 자느냐에 따라 이 청소 시스템의 효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에서 그 자세가 어떻게 뇌의 운명을 바꾸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의 글림프계는 우리 몸이 가진 가장 정교한 청소 시스템이지만 그 효율은 우리가 잠잘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만 푹 자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면 시간보다 수면 자세가 뇌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뇌척수액이 흐르는 경로는 중력의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면 머리와 척추가 거의 수평이 되어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물이 빠져야 할 배수관을 바닥에 평평하게 눕혀놓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청소수가 뇌 속을 돌다가 한 곳에 머물게 되고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찌꺼기가 효과적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찌꺼기들이 뇌 속에서 점점 엉겨붙으며 신경세포를 압박하고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류 속도와 순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미 청소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까지 취하면 뇌는 스스로 만들어낸 독성 물질 속에서 밤새 잠들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세 하나가 뇌의 노화를 앞당길 수도 있고 반대로 되돌릴 수도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중력의 방향을 따라 약간의 기울기를 주면 뇌척수액이 더 쉽게 순환합니다. 이때 적절한 자세를 취하면 뇌의 배출 통로가 열리고 노폐물이 훨씬 효율적으로 빠져나갑니다. 미국 로체스터 의대 연구팀은 수면 자세에 따라 뇌 속 노폐물 제거율이 최대 30%까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어떤 방향으로 자느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뇌에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뇌에는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각 수면 자세의 차이를 하나씩 살펴보며 어떤 자세가 뇌를 맑게 하고 어떤 자세가 치매를 부르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수면 자세가 뇌 청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리에 좋다는 이유로 또는 편하다는 이유로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자세를 가장 바른 수면 자세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세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뇌척수액은 중력의 도움을 받아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누우면 머리와 척추가 수평이 되어 뇌척수액이 흘러가야 할 경사가 사라집니다. 마치 평평한 바닥에 물길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물은 흐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이게 됩니다. 결국 낮 동안 쌓인 독성 찌꺼기가 뇌 속을 떠돌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혈관이 딱딱해지고 순환 속도가 느려질수록 이 정체 현상은 더 심각해집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취하는 자세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심장이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에 부담이 덜 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뇌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 중 하나로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 무거운 간이 아래로 쏠리며 위장을 압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소화가 늦어지며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문제는 이 불편함이 숙면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깊은 잠, 즉 숙면은 글림프계가 활발히 작동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위장이 눌리고 몸이 불편하면 뇌는 얕은 잠 상태에 머물게 되고 결국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뇌를 지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 엎드려 자는 자세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의 자세입니다. 엎드려 자려면 고개를 한쪽으로 완전히 꺾어야 하고 이때 경동맥이 압박되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뇌척수에게 순환 역시 심각하게 방해받습니다. 뇌가 산소와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오히려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가장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 왼쪽으로 누웠을 때 뇌척수에게 순환이 가장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 효율이 25, 30% 높아집니다. 이는 중력의 방향과 소화기관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위는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음식물이 장으로 더 쉽게 이동합니다. 또한 주요 림프관이 몸의 왼쪽에 있어 독소 배출도 더욱 원활해집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단순히 편한 자세가 아니라 뇌 청소 시스템의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황금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면 다음날 아침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뇌 건강은 잠자는 방향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에서는 왜 숙면이 이 청소 시스템의 엔진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깊은 잠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숙면, 신면, 즉 깊은 잠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글림프계가 활발히 작동해 뇌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시간은 오직 깊은 잠 상태일 때뿐입니다. 다시 말해 숙면이야말로 뇌 청소 시스템의 엔진인 셈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여러 단계의 수면 주기를 반복합니다. 얕은 잠에서는 아직 뇌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글림프계의 작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숙면 단계에 들어서면 신경세포의 활동이 느려지고 에너지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세포 간의 공간이 넓어지며 뇌척 수액이 강력하게 순환하면서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수면 패턴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스트레스, 불안, 전자기기 사용, 야간 배뇨 등의 이유로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는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얕은 잠 상태에 머물러 청소 트럭이 시동조차 걸지 못한 채 멈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점점 피로가 누적되고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숙면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자기 전 밝은 화면의 전자기기를 피해야 하며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취침 전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목욕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체온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깊은 잠으로 진입하기 쉽게 만듭니다. 또한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재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숙면 중에는 낮 동안 형성된 기억이 정리되고 감정적 피로가 완화되며 신경 연결망이 새롭게 정비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숙면을 취한 날 아침에는 머리가 맑고 사고가 정돈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숙면은 뇌의 청소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잠드는 것은 뇌의 배수로를 여는 일이고 숙면은 그 배수로를 따라 청소차가 실제로 달리게 만드는 시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우리의 뇌는 진정으로 회복됩니다. 다음에서는 이 숙면을 자연스럽게 돕는 3가지 황금 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은 약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둔 음식 중에는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깊은 잠으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 멜라토닌, 트립토판이라는 3가지 핵심 영양소입니다. 이 성분들을 풍부하게 함유한 음식이 바로 숙면을 위한 황금 삼총사입니다. 첫 번째 황금 음식은 아보카도와 호두입니다. 두 식품 모두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진정시켜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마그네슘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쉽게 불안하거나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아보카도 반개 또는 호두 한 줌을 섭취하면 신경계가 안정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또한 혈당 변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아 당뇨가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음식은 타트체리 주스입니다. 타트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으로 밤이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쉬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하게 데운 타트체리 주스를 한 잔 마시면 체내 멜라토닌 농도가 상승해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타트체리 주스가 얕은 잠을 줄이고 숙면 단계를 늘려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음식은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즉, 트립토판은 수면 호르몬의 원료인 셈입니다.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체온을 살짝 올려 몸의 긴장을 풀고 그 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도됩니다. 이 세 가지 황금 음식은 그 자체로는 단순하지만 숙면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 몸의 리듬을 되찾고 뇌가 스스로 청소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잠들기 1시간 전 카페인이나 술 대신 이 황금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깊고 편안한 잠이 찾아오고 아침에는 머리가 맑고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원리를 실제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자세, 숙면, 그리고 숙면을 돕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제 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3가지 단계만 지키면 여러분의 뇌는 매일 밤 스스로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왼쪽으로 눕는 자세 고정하기입니다. 이 자세는 뇌 청소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핵심 자세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후 무의식적으로 다시 똑바로 눕거나 오른쪽으로 돌아 눕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바디필로우, 긴 쿠션, 나축 부인을 활용해 보세요. 등을 받치거나 품에 안고 자면 몸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유지됩니다. 이 작은 도구 하나가 밤새 뇌척 수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숙면을 방해하는 독소 제거하기입니다. 잠들기 전 반드시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뇌가 아직 낮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잠드는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술은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마비시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팔을 머리 밑에 베고 자는 자세도 피해야 합니다. 이 자세는 뇌로 가는 혈류를 압박해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결국 두통과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저녁 식사 시간 조정하기입니다. 뇌 청소 시스템은 공복 상태일 때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계속 작동하느라 뇌가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잠든다면 저녁은 7시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뇌척 수액의 흐름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이 3가지 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면 뇌는 매일 밤 새로운 상태로 재정비됩니다. 단 한 번의 노력으로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겠지만 일주일, 1개월이 지나면 아침의 머리 맑음과 집중력에서 분명한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습관 하나로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기적을 시작해 보십시오. 다음에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의사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3가지 의학적 경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뇌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 즉 올바른 수면 자세와 숙면, 그리고 생활 습관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신경의학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로서 반드시 드려야 할 3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무시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용 중인 약을 절대로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을 시작하면 약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치매 예방약은 현재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러한 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몸이 급격히 흔들리며 오히려 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은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함께 시너지를 내는 보조수단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뇌척수액의 흐름을 돕지만 수면무 호흡증이 심하거나 심부전,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억지로 자세를 유지하지 말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의 기준은 의학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감각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검진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해서 뇌가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의 양이나 혈관의 상태는 MRI나 인지 기능 검사를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느껴지는 변화만 믿기보다 수치와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노력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기간의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왼쪽으로 누워 숙면을 취하고 생활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10년 뒤에 여러분의 기억력과 맑은 정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한 내 뇌를 깨끗이 쉬게 하자. 그리고 내일 아침 더 맑은 나로 깨어나자. 이 짧은 다짐 하나가 다시 젊은 뇌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